세제 케이블카 조성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민선국이 정책 릴레이 시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경시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신경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국민들의 인사 말씀, 담당 부서 사업 보고에 이어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전남 문경 김천봉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경시장 김학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경 행정복지대 2020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여러분 덕분에 지금 취임 한 2달쯤 됐고 우리 문경시정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안동이 대란시 우리 경북시장부서 협의회에 있어가지고요. 우리 문경 어려운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지원 이런 것도 논의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선 8기 때 그리고 또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중에 우리 문경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또 재정 부담, 또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는 사업들, 또 제가 후보자 시절 이 사업은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낱낱이 공개하고 또 주민들의 찬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의 진단을 듣겠다 해서 제가 정책 릴레이 토론을 하게 됐는데 오늘 바로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매주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또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시장 혼자 결정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슨 싸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또 찬반에 대해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야당을 제가 중립적 입장에서 공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의견 주시고 또 다음 또 이런 부분은 또 전문가 철저한 검증과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니까 우리 의견 좀 듣겠습니다. 다만 이 패널 분들이 뭐 찬성 반대를 보다는 분야별로 했습니다. 우리 김명자 우리 위원 패널 분은 우리 문경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가지고 오셨고요. 우리 전주시 KPI는 어쨌든 세계일보 부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문경 출신이고요. 우리 김진주 도와드링 성모님은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케이블카 또 전문 기술자 입장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홍창식 세제상인회 전 회장님은 세제상가를 대표해서 오셨고 우리 박항준 녹색연합 주문위원님은 환경의 문제를 아마 또 지적해 주실 겁니다. 이런 다 면면에 갖춘 이런 분들은 찬반이라보다는 건 분야별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 밝히실 거고요.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시정이 발전하고 문경이 발전하려면 서로 찬반의 의견을 담고 존중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 이 토론회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문경시의회 의장 서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문경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케이블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시민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을 사랑하는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다만 저들이 여러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러한 성숙된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바라고요. 여하튼 정말 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하는 기대감을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문경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요일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패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정과 하신 일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선 9기 정책 릴레이 토론회 문경 세제 케이블카 조성사업 사업 추진 현황
발표를 하게 된 주얼사 케이블카 팀장 박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케이블카 사업 개요, 사업 추진 절차, 케이블카 시설 계획,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현황, 유사 사례 분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 배경은 문경세제라는 전국적인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방문객의 적은 소비율, 짧은 체류 시간 등을 개선하여 관광 자원의 다양화와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동의입니다. 하부 승강장에서 상부 승강장까지 sak도 1.86km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부 승강장으로 작업로가 없어 작업 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삭도와 작업 인력을 수송하는 인성삭도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본삭도 설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는 약 810억 원입니다. 현장 위치입니다. 하부 승강장은 4주차장에서 약 200m 상부에 있고 상부 승강장은 관봉에서 약 3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사업이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외자 구매, 각종 인허가 협의, 실시 계획 인가, 궤도 사업 허가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고 현재는 실제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시간 순으로 보시면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는 주요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고 2025년 하반기부터 실제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화물삭도 지주 설치 작업이 끝나고 와이어로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케이블카 전체 사업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화물삭도 부분은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통하여 전체 공정을 마쳐야 실제 구조물이 안전할 수가 있어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교통안전공단 준공검사까지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물삭도 이외에 본삭도 공정은 현재 전체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어떤 규모와 성능의 케이블카를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의 수송 용량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10인승 캐빈 38대, 운행 속도 초당 5m 기준으로 시간당 약 1,523명을 수송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승강장에는 탑승 공간, 대기 공간, 매표소, 캐빈 정비고, 사무실, 기계 전기 시설 등이 함께 계획되어야 하는데 규모를 산정한 결과 하부 승강장은 연면적 약 2,000평방미터 이상, 상부 승강장은 약 1,050평방미터 이상의 필수 공간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상하부 승강장 계획입니다. 하부 승강장은 매표와 대기, 탑승, 캐빈 관리 및 운영 기능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받아주고 상부 승강장은 탑승과 관리, 소매 시설, 전망대에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었습니다. 전체 운행 구조를 보시면 자동 순환 1선식으로 계획했고 10인승 캐빈 38대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편도 운행 시간은 약 6분 30초, 왕복 13분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가설삭도 계획입니다. 자재와 작업 인력을 운반할 수 있는 작업로가 없기 때문에 화물삭도와 인성삭도를 각각 분리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설삭도는 교통안전공단의 시설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특히 인성삭도는 본삭도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요합니다.
입찰을 통하여 현재 강산삭도가 시공업체로 결정되어 있고 가설삭도 전체 사업비는 약 88억입니다. 다음은 외자재 설비 범위입니다. 조달층을 통한 외자 구매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여 프랑스 포마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터미널 설비, 구동 설비, 지주, 와이어로프, 캐빈, 자동 제어 및 통신 설비까지 주요 핵심 장비는 포마사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준공 후 기술 지원까지 포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층에서 지정한 은행에 169억을 입금하였고 당초 계약 조건에 따라 33억 정도가 포마사로 1차 입금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포마사의 자재 제작 납품 중지를 공문으로 지시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원활한 이해를 위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설 계획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가설삭도 지주가 1번에서 5번까지 설치가 완료되었고 화물 운송 레일인 지삭과 구동부에서 화물기를 구동하여 예인할 수 있는 예삭 와이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난주에 현장에서 직접 찍은 드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물삭도 1번 지주입니다. 구동부와 현장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물삭도 2번 지주입니다. 하부 승강장이 계획되어 있는 곳입니다. 화물삭도 3번 지주입니다. 인성삭도 1번 지주가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물삭도 4번, 5번 지주입니다. 상부 승강장이 계획되어 있는 곳입니다. 관봉 정상 부근에서 내려다본 전경입니다. 상부 승강장에서 문경세제 사주차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경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810억 정도이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449억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현재 집행 금액은 240억 정도입니다. 집행 금액이 실공사 초기에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은 외자 구매 비용 중 포마사로 지급되어야 할 169억이 조달청에 지정한 은행으로 입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실시설계 20억, 보상비 20억, 공사비 14억, 감리비 5억 6천, 나머지 기타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의 주요 케이블카를 조사해봤습니다. 서울 남산, 여수 해상, 부산 송도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연 탑승객이 100만을 넘고 있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목포 해상, 춘천 사막, 청풍 호반 케이블카는 탑승객이 100만은 안 되지만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국 나머지 케이블카는 실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되었던 원주 소금산 케이블카의 경우 4개월간의 데이트만을 단순 비교하여 방문객 수가 30% 줄어든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관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연간 40만 명 이상이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강철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경세대 케이블카 조성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인선 후기 문경시 정책 릴레이 프로그램에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좌장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경세제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단순한 관광시설 하나 설치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문경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토론회는 찬성, 반대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방향 등을 설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경의 미래와 문경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더 나은 문경을 모두 함께 만들어 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패널들은 아까 사회자가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개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앞서서 이 토론이 원활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 패널 여러분과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오늘 토론 진행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발언은 어떤 소문이나 이런 주관적인 생각보다 사실과 자료를 기반해서 이렇게 근거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발언을 방해하거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하는 일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대상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비난보다도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패널 분들께는 발언 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할 것입니다. 발언이 길어지거나 주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께는 패널 토론 5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내용을 잘 말씀해 주시고 혹시 5분 동안에 준비한 내용을 다 발표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 패널 토론이 끝나면 다시 추가로 2분간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가 시간에 그동안 못하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도화 엔지니어링 김진주 상무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계를 담당했던 도안진영의 김진주 상무입니다. 저희가 이제 패널분들 보니까 환경적인 이슈나 이런 거는 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요 사업 추진 절차 그리고 관광적인 측면에서 요 사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는 전국에 이제 경쟁적으로 요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40여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하동 금호선이나 밀양고등부 그리고 화성의 제부도 이런 데처럼 사실상 뭐 모두에게 알려진 적자가 되는 이런 사업인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 송도, 뭐 제천, 그리고 목포 이런 데처럼 상당히 이제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케이블카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블카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은 어디가 운영이 잘 되고 어디가 운영이 안 되는지 좀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케이블카 경쟁시장 여건입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2008년에 개장을 해서 140만 명까지 왔었죠. 140만 명까지 왔는데 그때 통영시 관광객의 전환율이죠. 관광객 중에 케이블카를 타는 인원이 20% 이상 됐습니다. 제일 많을 때가 19.8%, 20% 이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140만 명 정도 했고요. 이렇게 돼서 엄청 인기를 끌고 있다가 주변에 사천, 거제 이렇게 막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2020년 이후에는 이제 방문이 확 줄었습니다. 줄어서 현재는 70만 명 됐다가 40만 명 됐다가 이렇게 막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주변 케이블카의 이제 경쟁 시장 구도가 어떤지 그거가 케이블카의 성공에 좀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문경 같은 경우는 주변에 들썩들썩하고 있는 케이블카도 별로 안 보이고 좀 범위를 확장해도 제천, 원주 이 정도 가야지 이제 케이블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케이블카가 입지한 주변의 앵커 시설의 현황입니다. 지역에 단순히 관광객이 많다고 해서 케이블카를 많이 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케이블카가 목적 시설로 생겨가지고 케이블카가 생겼으니까 이걸 타러 가자. 이제 관광객이 우리도 많이 올 거야. 이것도 분명 아닙니다. 케이블카는 현재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주변에 관광객이 많이 있는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좀 시너지를 내는 그런 효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작년에 400만 명, 460만 명 이렇게 관광객이 온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요 메가 관광지거든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또 사과축제, 차사발 축제 같은 축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축제 기간에도 많이 이용객이 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요 문경시는 다른 데하고 좀 많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 관광객 460만 명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400만 명이 문경 세제로 오는 관광객입니다. 문경시에 오는 관광객은 문경시로 온다기보다는 문경 세제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광 사업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관광 사업을 제안할 때 뭐 지역의 균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파편적으로 이렇게 관광 시설들을 도는데
시 전체로 볼 때는 사실 그게 건강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강한 게 있는 거 옆에다가 매달아야지 사실 관광지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문경세제로 누구나 관광객이 온다면 여기에 체류 시간을 좀 늘릴 수 있고 이런 시설이 왔을 때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일 관광지에서 400만 명은 진짜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문경세제가 그만큼 힘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문경세제 제가 설계할 때 2003년인가 2002년에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건 물론 단순 관광객, 방문객도 있어가지고 숫자가 약간은 틀릴 수 있지만 하루에 문경시에 오는 사람의 평균 체류 시간이 4시간 정도 됐습니다. 4시간이면 숙박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최소 6시간 정도 이상은 돼야지 숙박을 하고 시음을 하고 먹고 하는데 그런 걸로 좀 부족해서 어차피 문경세제 케이블카 타는 사람은 케이블카만 타고 가지 않습니다. 세제도 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3,000원을 1인당 쓰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보통의 관광지가 최소 10,000원을 써야지 장사가 되는 건데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죄송한데 시간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앵커 시설 주변에 이렇게 시설이 있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요 공공과 민간의 투자 사업은 이 BC든 이 사업성이든 약간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케이블카가 목포도 제천도가 다 민간에서 운영합니다. 요거 재무제표를 들여다보시면은 적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케이블카의 재무제표도 투자비에 대한 비용이 잡힙니다. 투자비 무형자산 관리비 요게 한 30억씩 잡히거든요. 그거를 차치하고 요게 도로사업이나 공원사업이나 정원사업이겠죠. 투자 원금 회수를 뺀다면 1년의 관리비가 저희가 추정할 때 다른 데 사례나 이런 거 볼 때는 장기 수선 부담이 있어요. 요 케이블카는 한 5년 지나면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40억 정도면 현재 배당상 한 26만 명, 27만 정도 탑승을 하면은 그 정도 비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원금 매수를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니고 추가 예산이 없고 주변에 관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설이라면은 26만 명은 어느 수요 추정을 해도 그 이상은 나올 거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문경 세제 관광지가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잠재력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을 많으실 텐데 시간 제약상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주 상무님께서는 우리 문경 세제 관광객 연간 방문객들을 고려했을 때 앵카 시설로 우리 케이블카가 조금 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KPI 뉴스의 전주식 본부장님 들어오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주식입니다. 갑자기 바른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까 제가 붙인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건 아니고요. 신문기자가 저도 왜 얘기하는데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얘기한다는 걸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 케이블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많고 호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찬성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니까 또 한번 짚어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보면 우선 이 케이블카 사업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20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490억이었거든요. 이 490억은 왜 490억이냐? 이거는 타당성 조사를 면제 금액이 490억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근데 2년 후에 3년에 2025년도에 보면 다시 이게 611억으로 정액이 됩니다. 한 1년 반 만에 100억 이상이 한 200억 가까이 정액이 되죠. 200억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611억에서 다시 작년에 얼마나 늘었느냐? 810억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이게 금액이 419억에서 810억으로 변화되는데 이게 불과 2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확한 사업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었는데 그것도 감안 안 하고 사업을 벌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70억보다 670억이 넘어가면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8월부터 행안부에 이게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케이블카를 정말 할 거나 말 거냐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다시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810억인데 1년 동안 늦어지면 추가 공사비가 50억이 늘어납니다. 2년 되면 100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럼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케이블카만 한 900억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미니멈. 그 돈이 더 내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울산 문경세제 케이블카만 갖고 이 사업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도 주울산에 숲길을 만들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숲을 주울산을 둘러보자. 이게 관광시설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주울산의 관광 코스고 케이블카는 주울산으로 안다는 교통시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걸 다 하면 사업비가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보면 주울산 숲길에 400억이 듭니다. 분명히 더 늘어나겠죠. 그럼 계획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800억, 400억, 1200억이 넘습니다. 1200억 결코 작은 돈, 이전에 1200억 전액 11억 나가야 됩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들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나와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주울산에 숲길을 만들려면 토지 소유주 대부분의 대선산입니다. 문경시나 국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직 업무 인수할 때도 제가 보고를 하다 보니까 대선산업 쪽에서 기업적하고 변호사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결코 이 문경시의 주울산의 대선산의 부지를 양도할 생각이 없다. 합의 안 한다. 이러면 사실은 케이블카를 만들어도 주울산의 숲길은 상당히 오래 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케이블카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문경세제나 문경읍이나 문경 지역 경제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올 거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비슷합니다. 본부장님 좀 저기 지금 나중에 추가 시간에 또 바로 그리고 그 추가 시간에 감안하겠습니다. 가보니까 얼음골 케이블에 지금 100만 명이 오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업체에서 2012년도에 돈 200억 투자해서 만든 케이블카인데 2년 후에 최고 피크에 왔을 때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냐? 14만 명, 15만 명입니다. 올 6월달까지 5만 3천 명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블카를 타서 그렇게 100만 명, 이거 사실 커서는 많지 않느냐. 이거 온다고 케이블카 온다고 수입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만 지역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이거의 문제지. 그래서 케이블카 자체를 들고 얼마나 많이 오는데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 이 자체는
논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문경업인업 정촌이나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더 짚어주셨고요. 이 케이블카가 단순한 케이블카 사업 하나로 우리가 어떤 정의할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연관 지어서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우리 문경세제 상인회 홍창식 회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이어서 행정적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논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간문에 살고 세제에 살기 때문에 제가 이속적인 얘기를 하면 또 모든 사람들이 또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는 문경 세제에 실질적인 한 50년 동안 제가 봐온 계절별로 또 사람들 또 오고 가고 한 흔적을 한번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세제는 지금 현재 1981년 세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로 그 전에 제가 가문에 갔었어요. 그래가 지금 현재 이제 요 식당이 27개가 있습니다. 27개가 있고 거기서 6개가 지금 문을 닫아놓고 6개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만 한운동 만원도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12개 있습니다. 하초 입구에부터 저 위에 산중에까지 카페가 12개 있습니다. 그리고 제빵 하는 분들이 6분 계시고 마트가 5개 있고 휴게소가 일감 비로 해가지고 대성에서 운영하는 휴게소가 4개 있습니다. 기타 그리고 6개 사고 치는 사람들 단장사 해가지고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 펜션, 모텔, 호텔 하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것이 20개 있습니다. 20개 있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입자가 25명입니다. 거기서 이 밑에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가면은 세입자가 하나 건너가 세입자 2사람 건너 자기 집 하나 있고 세입자 3사람 건너 자기 집 하나 있고 이 상태입니다. 집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제를 보시기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오신 분들은 세제가 줄이고 장사 잘 되고 손님 많고 이런데 전부 다 부자 안 되는 거냐? 제 50년 동안 그 살아봤지만 돈 벌어서 부자 돼가야 나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세입자가 25명이다 보니까 3년마다 주마다 6-7명씩 전부 다 사람이 바뀌어. 여러분들도 제가 좀 소통만큼이라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문경 세제가 사람 대단히 많이 와요. 와요일찍은 2만 명이 옵니다. 2만 명이 오면은 사실상 거기서 밥이라도 한 숟갈 먹고 커피라도 한 숟갈 먹고 하려면은 2만 명 오면 거기서 한 3천 명이 가져가 먹으면 나머지 17,000명은 딴 데 가서 먹고 전부 다 온천 쪽으로나 다른 데로 전부 다 가서 먹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세제 다 먹으려고 생각하지만 세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시설도 없어요. 없는데도 우리 문경 시민들은 전부 다 세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평일날 가보면 소위 말해서 새끼 한 마리도 없다 가면 말이 무섭지만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고 저도 장사를 한 50년 하면서 농사 짓고 이러니까 그나마 집행하고 35년 전에 간문에서 이 밑으로 전부 다 한직에 한 30명이 했는데 지금 간문에서 그 사람들 입사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3사람 나갑니다. 3사람 나갑니다. 3사람만 장사를 합니다. 요 밑에 할배집하고 저하고 식당하고 3군데만 35년 전에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경기가 또 사실 그래 경기가 요즘 오시지 않습니다. 경기 탓으로도 돌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간문을 비롯해 가지고
소국 방면으로 그 한천 주민들은 우리 시장님도 오시고 유명하신 변호들도 오시고 이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지금 하는 걸 그냥 놔두면은 맹흉물입니다. 해도 흉물이고 놔둬도 흉물이고 어차피 지역 경제도 살리고 볼거리 먹거리도 앞으로 개선하고 이래 해가지고 좀 잘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다른 그것뿐입니다. 아무튼 오늘 뭐 일은 잘해주고 지금 이건 좀 이따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석식 회장님은 현재 세제에서 이렇게 상가 운영하시고 실제로 생활하고 계셔서 세제 지역의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말씀하셨고요.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녹색연합 박홍주 의원님. 이것 때문에 서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한규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경제학을 녹색연합 환경단체에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 경제학 역사를 받았고 조금 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 지역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성 분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봤습니다. 단지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현세대의 형평성,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어떤 가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치 속에서 용역 결과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2.3배 정도에서 100억을 투자하면 약 230억 정도의 흑자를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다음 보면은 이제 두 번째는 50만 명으로 해서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억 투자하면 110억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는 게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의 이제 그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답을 드리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어린 왕자에 나오는 뭐하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양입니다. 그 모자처럼 누구는 그래서 모자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걸 비유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아까 이게 관광개발 정보 시스템에 나온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는 건데요. 10년 뒤면 대자보 10년이면 이용률이 3%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흔히들 말해서 계산빨입니다. 저희가 보통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면 30년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거는 한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30년 기간 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이용률이나 흑자나 적자가 나는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요. 그러면 과연 그 지금 경제성 분석을 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보시면 100만 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아뱀이 삼킨 코끼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죠. 30년 동안 100만 명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현실적인 데이터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24년에 문경 세제 도립공원에 약 400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과 2가 있는데 아까 시나리오 1은 100만 명, 시나리오 2는 50만 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하게 되면 유입률이 12%입니다. 근데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정책 분석하게 되면 유입률이 6.65%예요. 지금 뭐냐면은 문경세제 오신 분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12%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국책연구원에서 할 때는 6.65%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 수요가 측정이 됐고요. 그리고 검금성이 설악산 검금성이에요. 여기 다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몇 번 가셨습니까? 많으면 2번, 3번, 그 이상은 안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금성 같은 경우 약 70만 명이에요. 설악산 시에 엄청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서 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경시에서 그 타락성 조사할 때는 107만에서 50만 명 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과대 추정됐다고 보여주고요. 결론은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관광개발 정보 시스템에서는 10년이라면 이용률 3%대가 되고 문경시 타락성 조사에 30년간 고정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코끼리 아까 이상한 경제성 분석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 감리비, 예비비 다 매뉴얼은 다 하루 되어 있지만 감리비가 없습니다. 총사업비 490억을 만드는 거죠.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차 변경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611억일 때 감리비가 32억 원이 있죠. 그래서 아까 감리비가 없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감리비 포함된 거 그러면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600억이 넘어서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대체 코끼리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추정 총 공사비 보면 이제 30% 이상 증액을 하게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637억보다 적은 611억 원이에요. 그래서 637억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예비비가 당초 총사업비에는 예비비가 살짝 포함되어 있지만 1차 수정비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보게 되면 건축비가 당초에서는 134억에서 90억으로 축소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투자심사 대상인데 이걸 다 면제받기 위해서 이런 행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넘어온 코끼리 도대체 어디 있는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도화 엔지니어 얘기하실 때 이 하늘길 조성 사업과 연동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어떻게 대구지방 함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케이블카 사업과 하늘길 조성 사업을 통합하여 들어올 수 없는 사안입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 다음 상부 승강기 외부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등산으로 연계되지 않는 등 연계 탐방로 인한 추가 해소 방지하도록 조건부를 협의를 해준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즉 하늘길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경시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문경시도 답변입니다. 인근 주변 산지로 판반강이 유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라고 대구지방에 답변을 했습니다. 즉 하늘길 사업과 케이블카 사업은 연계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같이 연계됐다라고 사고를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처한 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 빠른 추진량 계획 변경. 생태자연도 1등급은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태자연도 2등급을 낮추기 위해서 1년 전에 조사하기 1년 전에 간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낮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삭도 길이가 2km예요. 타당성 보고서는 2.2km였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는 1.86km를 받아요. 아까 영상 보셨죠? 영상 보실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야 한 200m를요. 왜? 2km를 넘지 않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주차장에다 놔두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게 제대로 된 본안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기 위해서 길이를 1.86km로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공계획 수반을 해야 되는데 필로핀,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훼손이 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빠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사이로 막가는 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사업 추진해야 하나요? 참 저도 제일 고민입니다. 약 240억 원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하면 이게 분명히 이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 몇 명이라도 더 오시죠. 그러면 지역분들의 상인들의 어떤 경제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시정을 운영할 때는 전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전체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부채가 증가하게 돼요.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돼요. 그러니까 저는 문경시가 재정 자립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대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 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면 지역 상권을 활성화 등에 대한 실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종합복지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한다면 비록 240억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좀 더 문경시라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좀 이제 끝났습니다. 예. 매물비용의 오류라는 게 본전 생각 나가지고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경제학의 용어입니다. 매물비용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더 연속 토론회를 케이블카를 해서 좀 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지역의 어떤 공동 번영을 위해서 연속 토론회 또는 뭐 지역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논의를 하면 아까 상임 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를 좀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기본계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대단히 이제 뭐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 자리를 좀 이렇게 좀 실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문경읍의 주민자치위원회 김윤자 위원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경읍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자입니다. 네, 오늘 위원장이 부재 중이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 왔습니다. 앞에서 정말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패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이런 자리에 오면 처음입니다. 근데 앞에서 다들 뭐 경제성이라든가 뭐 관광 뭐 어떤 모든 부분들은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24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는 우리 모든 시민의 혈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보니까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손해고 뒤로 물러서자니 240억을 투자했는 게 어디서 번질 것인가. 그 나머지 투자물들은 다 흉물로 남아있을 것이고 되게 어려움이 닥친 걸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민성국이 김학곤 시장님 뭐 더 나은 문경, 힘찬 문경이라는 정말 야심차게 출발하셨는데 첫부터 그냥 너무 큰 과제가 있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어떻게 저는 이제 뭐 사실 제일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30년이 넘게 여행업에 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권, 중국권은 그리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라든가 잘 되는 나라의 케이블카가 왜 잘 되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 제안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까운 나라 베트남 가셨죠. 베트남에 바나산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다만 거기 가셨을 때 보면 바나산을 타고 위에 올라가면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엄청 넓게 되어 있고 그 정글도 정말 올라가면서 신선한 공기도 있고 주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타고 올라갔을 때 과연 그게 우리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문경의 단판에다가 베트남의 바나산 같은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대박나지 않을까, 벤치마킹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죠. 그게 어제 하루아침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도저도 안 된다면 민자유치를 해서 정말 민자유치를 하면 자기 돈이 투자가 됐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애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고 전국에 판촉을 하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해외에 들어오는 분들까지 여행사에 판촉을 해서 문경으로 오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문경에 오되 케이블카를 타고 문경을 다 돌아보면서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입이 막 마르네요. 와, 긴장을 했나 봅니다. 제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했으면 더 나은,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 케이블카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케이블카가 지금은 혁자, 적자 이런 케이블카가 많지만 향후 문경이 정말 위에다가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정말 테마파크도 만들고 일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문경의 저울산 전기가 좋습니다. 전기마도 1년 내내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끔 스톨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행 그런 걸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포기한다라기보다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베트남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도. 인사를 해가지고 선물을 예, 대안으로 이제 민간 유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케이블카
아니라 테마파크라든가 이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 세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좀 잘 들었고요. 지금 뭐 시간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무한정 이렇게 뭐 얘기를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속된 시간을 좀 지났는데 그래도 뭐 전체 다 드리면 좋겠는데 한 1분씩만 추가로 또 하실 분이 계시면 추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저분이부터 1분을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요. 예,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공동번영을 위해서 기회를 모아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민자 주시도 되게 좋은 대안인데 공공이 투자했는데 과연 그게 될까라고 하는 근데 의문점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케이블카 아까 김진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를 하려고 하면 이 하늘길 조정 사업을 했는데 환경부가 안 된다고 조건부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게 설악산 케이블카가 그렇습니다. 지금 20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또 20년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환경부는 그거를 거의 지침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길과 케이블카는 연결이 안 될 겁니다. 그걸 설악산 케이블카를 보시면 돼요. 설악산 케이블카도 다시 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해서 그 최종 결정을 올해 10월 말, 빠르면 10월 말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경 세제가 환경부, 기후환경부죠. 하고 또 몇십 년 또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새로운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홍정식 회장님. 예. 저 아까 간문 얘기 하다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간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간문에 메리트를 느끼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간문에 5개월 장사합니다. 5개월 장사하고 장사를 절대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돈을 못 벌면 간문에는 그냥 빚지고 나가요. 5월달, 8월달 벌어봐야 원래 같은 불경기에는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이걸 왜 이 얘기를 했다 하면은 우리 문경 시민들이 간문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부흥에 불에 앉았다 얘기라. 너무 전부 다 못 받은 사람들이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는 문경읍에 와서는 후배들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막 싸웁니다. 가서 늘 평일날 가서 가봐라. 평일날 가고 누구 할 때나 밥 한 그릇도 못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나올 적에 지금 현재 새하고 어디 누구 남들 사람 한 7개가 나와 있어요. 간문에 있어서 오신 분들은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가게 하는 걸 드릴게요. 그렇게나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세제가 살아야지 돈 되는데 돈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세제가 살아야지 우리 문경시가 앞으로 미래의 볼거리가 형성돼가지고 정말 미래에 정말 무엇 훗날 문경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지나 무슨 골프장이나 이런 케이블카 사업 이런 설계 계획을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택지 개발을 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사업이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 인허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악산 같은 경우 40년째 인허가하고 뭐 시공하면서까지 지금 멈췄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요게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딴 데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 인허가가 끝나서 사업이 큰 사업이에요. 지금 인허가 진짜 어려운 사업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뭐 수요 타당성이랑 이 타당성 그 사업성 분석에 사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말고 진짜 투명하게 전문가한테 진짜 사업성을 한번 의뢰해가지고 재검증을 한 다음에 그
그 지금 사업비성이 있나 없나 서로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차치하고 이제 이거는 인정하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토론회가 된다면 좀 더 그 결과가 좋은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주식 부장님. 아까 그 홍창식 회장님 말씀하신 쪽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문경 세제에 연간 400만 명, 450만 명이 옵니다. 엄청난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러면 문경 세제 케이블카를 만드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관광객을 더 유치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4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문경 세제 상가도 다 죽었고 또 문경 업도 상가도 장사가 안 돼요. 그럼 그 400만 명을 가서 문경 세제 한번 보고 사과 축제에다 사가서 다 갚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경 케이블카를 짓는 건조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외지의 관광객을 유입을 더 하자 이거거든요. 그럼 현장에 있는 그 문경 세제 찾는 관광객만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관광객들을 어떻게 문경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먹고 또 구경하고 자고 이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게 중요한 답이지 다시 시설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전체 그 포인트가 좀 벗어난 거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바랍니다. 네. 이 자체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요. 근데 했을 때 나아갔을 때 방향을 지금 많은 돈을 언제 투자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해서 무슨 사업성이 있냐 이게 이런 포인트인데 케이블카만 해가지고 사실 승산은 없는 사업이라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케이블카를 했을 때 다른 데보다 뭐 차별화를 해서 뭐 중국의 뭐 장각에 못지않은 그런 뭐 잔도를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면 어떤 사업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렇게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현실과 다르잖아요.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많은 뭐 8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완공이 되고 최소한 뭐 100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민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그냥 스쳐가지 않고 그 사업성을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기업에서. 그럼 그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면 많이 해주고요. 우리 사실 제가 문경이 행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 일을 해보면 엄청 힘들어요. 다른 시군에서 원치 않는 소리도 많이 원하고 어렵다는 거를 저희들이 직접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행정이 좀 뒷받침해주고 지금처럼 많이 그래갖고 지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리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 훗날 지금 당장은 어떤 별발언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훗날 좋은 문경을 알리는 아니면 문경이 많이 찾아오는 문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분의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참석하신 우리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아니 좀 더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요. 예, 손을 들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전달할 거고요. 질의하실 때는 지금 살고 계시는 분하고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토론회는 찬성 반대를 결정짓는 토론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린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혹시 뭐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야유를 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언하실 때
한 분이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게 되면 많은 분들 의견을 저희가 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진행자가 직권으로 발언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리고 혹시 패널 분들께 뭐 답을 원하시면 이렇게 지목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의견으로 제시할 분들은 의견으로 제시하시면 저희들이 메모에다가 측에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한데 제일 먼저 아까부터 들으셔가지고요. 네. 그 강창교 부장님이 카트하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게 지금 뭐 시장님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 민선 국이 1회차 가고 9회차까지 이 토론을 계속 해야 되고요. 토론을 갖다가 제가 성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경시 농암면 무노 84 박정북입니다. 예. 또 여기에 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문경시하고 농민기술센터에 개인 공문을 보냈는데 농민기술센터 그 김미자 박사님께서는 피드백이 왔어요. 근데 문경시는 한 번도 전화 연락도 없고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또 문경원 시장님은 이 토론의 목적이 뭡니까? 들으려고 일가 아닙니까? 왜 나가세요? 지금 그 담당에 가서 불러오세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박광규 박사님께서는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전화론자고 AI로 열심히 물어가지고 많이 뽑아왔는데 똑같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이제 또 하고 지금 박사님이 지금 두 분 계시요. 김미자 박사님하고 박광규 박사님. 총장님도 박사님이시죠. 예. 끝으로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그 문경 혈세가 또 낭비해야 되나? 이 사업을 안 할 사업을 한 건가? 할 사업을 한 건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문경 시민들 혈세 옛날에 대통령이 뭐 몇십만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빚진다. 우리 문경 시민에게 1200그 미래 세대인데 빚는 게 주는 겁니다. 채권 발행해야 되잖아요. 누가 갚아요? 미래 세대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또 이제 10초. 지금 공약에 50만 원 공약을 했는데 준다고 하면은 문경 시민한테 63만 명을 하다 50만 원 주면 323억이 나갑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엎드려지라고 사퇴하고 제가 할 공약이 아닌데 했습니다 하고 일회성으로 이번 추석이나 연말에 일회성으로 15만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다음에 영입하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경에서 사는 추경환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조치해 주신 공무원님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앞에 계시는 높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의 안식 이해를 넘어서 이 사실상 이 개복화 하늘길 조성 사업 때문에 이 문경읍이 문경시가 최소한 한 4년 동안 머리를 싸매가면서 오늘 이 결과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앞에 패널 김진주, 김명작, 홍창식 세 분 연서님 빼고는 전부 다 부정적인 면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거리 가면서 설명을 했겠지만은 이 사실상 100m씩 200m씩 시민의 혈세가 이 소비가 된 이 상태에서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시민의 혈세가 200억이라는 게
한 사람가 100만 원에 1,000원씩만 것도 돈을 냅니다. 그 후손 아까 전에 그 농산물이 뭐 후손들이 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거는 최소한 못 뽑아도 옛날에 그 텔레비 선전도 안 나왔습니까? 최소한 10년은 가야 되는데 요새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최소한 30년은 가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그 30년 뒤에 보면은 뭐 3%대로 이제 하향 조정이 돼서 적자 운영이 된다고 교수님께서 아까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전주식 본부장님께서도 부정적인 면을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문경 은민들이나 문경 시민들은 이 개혁화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 부분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 아까 전에 그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항의원님이 계시는데 사실상 돈이 시에서 없으면은 아까 전에 그 우리 김명자 그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민자유치라든지 뭐 외국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해서 선생님 잘 설명을 해가지고 정리 좀 해주시기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 와서 뭐 패널 분들만 말만 듣고 시민들을 이거 시원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 공무원님들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은 시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정책 부분이 바뀌고 개념성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때는 서울대 공무원들 찬성 안 했습니까? 좀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좀 시행해 주시고 그 우리 국민들 시민들 똘똘 뭉쳐가지고 타당성 있는 거 재검토를 해서 확실한 부분이 있을 때 정치에 논하지 말고 이 정치가 논하다 보니까 이런 오늘의 이런 결과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주식 본부장과 그 박항주 그 교수님 말씀을 저는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도 저도 재검토를 할 테니까 그 앞에 홍 회장님과 이제 김명자 또 우리 그 문경을 사랑하는 이 분들을 마음을 헤아려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정치에 따라가지 말고 지역 경제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실상 문경시가 지금 소멸도시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좀 우리 패널 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한마디 좀 합시다. 예, 이게 다음에. 간단하게 해봐요 좀. 여기 사실 지금 시장님이 중물사를 하는 시장이 그래야 돼. 시장 없으면 여기 공무원들 다 와. 지금 우리나라 갔잖아. 여기서 백날 해보면 안 돼. 지금 400만 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2002년도 지금 몇 년도? 2000년 400만 여기 유경세이 온다는 게 2001년이라고 지금 400만 옵니까? 그리고 여기 그 도화엔지리움은 안동생명이 되시오. 네, 내가 알기로는 설계영업회장이지 재무분석회장 아니에요. 뭐 그냥 돈 된다고만 해. 그러면 여기 저 산업부가 저 황의원님이시지만 만약에 시민의 돈이 손해라도 예산에 집행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것만 얘기해. 시민들 아니고 저 시의회에서 책임질 건가? 선생님. 뭘 책임? 선생님. 요약해서.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나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시흥구시장이 뭐라면 계획하면 500원 나온다 그랬어요. 500원. 그 다음에 요번에 선거 때 역전 앞에서 하는데 200만 명이 더 온다고 그랬어. 200만 명이면요 매일 11,000대 1,000명이 와야 돼. 그러면 3명씩 타면 거의 그 4.5km, 저 4.5m씩 따지면요 여기서요 경탄까지 차를 바쳐야 돼. 주차장이 없어. 뭐 어른 대놓고 상대하나. 내가 해외 선생님. 그 견적을 뽑았어. 네. 견적을 뽑았는데 선생님 요번 정리해 주십시오. 얼마냐면
통과돼가지고 설비 비용이 150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공공시설비가 15억을 빼. 그러면 135억짜리 설비를 내는데 810억이야. 야, 내가 그래서 할머니들 호미 갖고 다 해도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소문하면 돈 모으려니까. 선생님 좀 자리 앉아 계시고요. 아니, 얘 파이팅! 예, 선생님. 나는 돈을 안 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업이 고향이고 문경업에서 뼈를 묻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경업 상리 1, 2, 2장을 맡고 있는 전강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첫 번째, 우리 문경업민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다. 문경시 행정에서 우리 문경업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줬다. 듣기로는 굉장히 환상적이었습니다. 케이블카 딱 타고 올라가서 하늘길로 쫙,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위였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경시 행정에 화가 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문경시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경시 예산을 불과 2, 3년 만에 50% 정액이 되고, 이게 뭐 갈수록 태산이고, 두 번째 또 이것을 개통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개업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시청에, 문경시청에 우리 마을 주민들의 수건사업을 위해서 찾아가면 수건사업이 5년 6년 미뤄졌어요. 미뤄지고 찾아가면 답변이 케이블카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수건사업을 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민들 수건사업들을 희생시키고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와서 보니까 현실과 상당히 다르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박사님이 지금 그 앞에 박사님 말씀하시듯이 매몰 비용 240억 들어간 거 아까워서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냐, 그럼 계속 적자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 한번 해보고, 저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그 생활 향상을 위해서 주민수건사업에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앞으로 한 네, 안녕하십니까. 저 흥덕에 살고 있는 신용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산에 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우리 케이블카 사업 시작하면서 토지 매입에 있어가지고 의회 승인 없이 5억이라는 돈이 지출된 적이 있어요. 당시에 감평가가 8억 6천인데 5억을 더 주고 13억 얼마 줬다고 한 뉴스가 돼서 한번 크게 떠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이번에 보니까 611억에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팀장님이 주신 자료도 811억인가 810억인가 그래요. 그 작년 의회 예산 심의에 없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거 한번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 2023년 12월 28일 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통과됐을 당시에 하늘길하고 연계할 수 없도록 이미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24년 1월 9일 문경시민회관에서 이 사업 설명회 할 때 문경 그 당시 신형국 시장,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자리하고 계신 황재용 의원님, 하늘길 사업하고 연계돼서 테르메가 들어오면은 스파까지 가는 연계 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전년도 12월 28일 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된 사업을 왜 1월 9일 날 시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꼭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다 듣고 난 다음에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그 패널 분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진행하시는 우리 부총장님도 고생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저는 문경구 요성리에 살고 있는 김명재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 세제 케이블카에 대해서 제가 둘다 케이블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사업성 검토와 최소한 그 10년간 추정 손익 계산서 정도는 이미 시에서 이미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료는 뭐 아까 그 발표에는 없더군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없다면 새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이 그 부울산 케이블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하면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그 패널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그 케이블카 뭐 통영 케이블카도 비교하시고 나머지 하는데 거리상 문경과 통영은 굉장히 그 지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적입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저는 서울에서 60년 살다가 5년 전에 제가 기초를 했습니다. 서울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은 내부의 검토든 외부 용역을 하든 해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꼭 시예산으로 이걸 진행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외부의 투자 유치, 뭐 예를 들면 BTL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업성이 좋으면은 많은 그 투자 그 회사들이 많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하면은 이 중상 캠프카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시간상 지금 손도 지금 4분이 5분이시거든요. 네, 요 5분만 받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그냥 저 안경 쓰시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공항에 살고 있습니다. 이학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토론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 측면에서만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서 패널분이 말씀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말이 저희 생각과 일치를 하는데 결혼 촬영 사진에서 아까 봤는데 벌목한 나무들이 널브러지가 있는 광경에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자산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룰을 법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검토 회의실에는 이 부분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겨울창비에서 태어났고 겨울창비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군에 3년 생활 이화정면허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겨울산을 보고 사는 사람 문경 갈평에 정재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맙습니다. 이 사진을 문경에서 아이고 이 누가 한번 들어줘야 되는데 요 앞으로 나오시죠. 요 앞으로. 네. 문경에서 사진을 찍으면 교수역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 9월산에 올라가는 길이 대구차에서 가는 게 여기 지공이 전자공 갈평 쪽을 갈평 쪽에서 가는 게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거
불당골이라고 있고 야무이라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케이블카가 점점 올라가는데 어느 지점인가 좀 찍어주십시오. 어느 지점이에요? 여기가 이 산에서 올라가는 맞지요? 이제요. 여기서 보는데 이거는 여기 올라가서 무엇을 보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생각을 하려면 이거 서울대학교 이천 그것도 올라가서 일로 가야 됩니다. 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뭔가 자기 여인들 금강산 뭐 백두산 한라산 다 가봐도 뒷동산 못 올라가 보시지요. 뒷동산 못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딴 데 나가봅니다. 그러면 이 부봉이라는데 아세요? 부봉, 오봉 있어요. 부봉이. 대한민국 명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일간문에서 상간문까지 숨어 있어 이게. 그래서 내가 평천에 있는데 가끔 가다가 차가 와서 그거 가요. 이래만 부봉을 하면 제일 건강. 이 부봉 가보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갈 때만 대신머리 막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뛰고 가면 갈수록 진짜 좋은 데는 너무 힘들어 많아. 못 가요. 이런 거에서 오도록 개발할 때 이어가도 이거 볼 게 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내가 이거 하면 여기도 먹히고 여기도 먹히고 일로도 가고 여기서 내려가는데 부봉으로 내려가는 길이 여기에요.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정부 높은 분들이 잘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다가 10년 전에 공부하고 파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기가 정권이 어쨌든 간에 새로운 문경, 참 문경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1차로 우리 그 문경 세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참석했습니다. 우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도화 인지니어링 성분이 김진주 성분이신데 우리 지금 현재 공정률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죠? 자, 예, 저는 그 설계를 담당했고요. 지금 저는 그 작년 좀 전에 준공을 한 상황입니다. 설계 과정은 마무리가 됐고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 케이블카가 올라가려면은 그 자재하고 인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가설 삭도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전체를 봤을 때 몇 프로냐? 아마 저쪽에서는 잘 모르실 거고요. 그걸 알고 해야죠. 여기는 이제 설계니까 가족하고 공정률이 몇 프로 되죠? 지금 뭐 전체 공정률로는 사실 나누진 않았는데 지금 사실은 초입니다. 한뭐 공정률로 한 보면은 한 20% 정도. 2% 정도. 예. 아직 갈증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전문가로서 볼 때 기초 조사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집안 조사라든가 또는 환경적 평가라든가 이건 어떻게든지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삭도를 집행하는 피어랄까 거기에 대해서 지질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좀 보고 싶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고요.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중에서도 풍향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이게 줄에 매달려서 가는 하나의 어떤 버스니까 이게 되게 좀 예민해요. 이게 다 환경영향 평가를 얼마 정도 했는지 기간을 얼마 정도 했는지 뭔지 알고 싶어요. 설계하시죠. 네, 제가 환경평가를 한 건 아니라서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설계 진행하는 과정에 환경평가는 이제 계절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평가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환경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2계절인데 초과 2계절을 3개월 정도 조사한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환경평가를 진행을 했고 설계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 구조물, 중탑이 서는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 검토나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요게 이제 외자금에
그 외자잖아요. 다 이제 프랑스, 포가나 유럽, 그 오스트리아의 도펠마이어 회사의 제품을 사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되는 그 업체의 하중이나 그 제품의 하중, 그 제품의 케이블 이런 걸 가지고 강성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저희가 구조 계산을 다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가 환경 훼손을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전선들 지나가는 철탑들 있잖아요. 시간 관계로 답변은 좀 짧게 해주세요. 핵심만. 아니 진행을 다 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게 문경이라는 이 주얼산이 있고 바람이 벼다가 심해요. 저걸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는 평양 풍속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특성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보실 거예요. 국민으로서. 그래서 만일 하나 사고가 나면은 그게 대처를 못합니다.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볼 때 집안조사 거기에 보링을 하나 했는지 아니면 뭐한 8군데 했는지 오늘 그 면적, 공간적인 것으로 했는지 어떤지를 제가 보고 싶어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쫓겨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큰 물을 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계속하게 돼서 선생님 뭐 준비하신 거 많으신 것 같은데 다른 분도 1분 드리겠습니다. 네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3개소에서 지금 전국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케이블카가 성공한 사례가 2개 내지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41 전부 적자입니다. 이것을 지금 도하에서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전부 흑자예요. 흑자로는 베이스를 깔고 하는데 그거는 흠이라고 봐요. 아주 솔직하게 여기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제가 여기서 자료를 이렇게 많이 봐왔는데 실제로는 되게 어려워요. 옛날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아까 보는 사진을 보니까 그 경사면을 따라가면서 볼 게 없어. 즐길 게 없어요. 그리고 하늘길을 만든다는데 하늘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게 체류역인데 이게 체류역이 어딜까? 하다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도하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물론 좀 크게 할 수 있어요.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의견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그 나중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더 김상훈님 하고 저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의를 좀 하고 싶고.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아까 5분 저 지금 볼펜 드신 분 나중에 한 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왜 하는 건데? 저는 호계면에 거주하는 정병철입니다. 시민의 관심이 이렇게 지대한 정책 시민 도로에 내가 사업 중단된 상태에서 이렇게 개최되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경세제 케이블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문경세제 케이블카 아닙니다. 문경세제 주얼산 케이블카입니다. 문경시에 오시는 400만 명이 문경세제를 보러 오시는 분이 제가 봐서 300만 명 이상입니다. 나머지 100만 명 미만이 주얼산에 관심이 있는데 이용률 조사부터가 잘못됐다. 문경세제 오신 분들도 뭐 설악산이라든지 통영처럼 한 분이나 2분 오신 분보다 5번, 10번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용률은 전임 시장님께서 하신 것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문경세제는 이거 기본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거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정확한 이용률 그게 나와줘야지 사업 타당성 조사도 완벽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경세제 케이블카입니다. 문경세제 주얼산 케이블카입니다. 주얼산을 관광 자원을 하는 게 문경법이 살고 문경시가 살 수 있는 일. 이 점 꼭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로면에 살고 있는 김현식입니다. 지금 문경 세대 케이블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경 세대라든가 문경읍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경시 재정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데 문경 세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다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고 대신에 문경시 문경 사람이 상품권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입장객들한테 돌려주면은 문경 세대 상권도 살고 또 문경읍의 상권도 살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신영국 전 시장님께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주월산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서울, 설악산, 통영 세 군데만 흑자가 나고 나머지는 다 적자가 났습니다. 문경 세대에 지금 400만 명이 온다 하는데 이게 문경 세대도 반드시 지금 설치를 하면은 지금 하늘길 지금 막혀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투자했는 비용을 문경시에서 감수를 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친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게 이 케이블카 사업을 오늘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시의회에서 주관을 하시갖고 충분히 사전에 서로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입장이 다 틀릴 겁니다. 그러나 그 시의회에서 주관을 하셔갖고 그런 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황재호 의원님하고 전부 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받아주세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참여하신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이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주셨고. 자,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신용국 선생님이시죠? 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담당부서 간략하게. 예, 문경세제관리 사무소장 문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는 제가 답변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주월산 타당성을 조사할 때는 케이블카 자체만으로 한 겁니다. 하늘길 연결해서 하는 타당성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 가다지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는 중입니다. 그 수사 결과에 나오는데 저희들 직원이 다 조사도 받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 좀 예, 그거는 설계가 그 당시에는 건축이라는 설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케이블 건돌라 그리고 본상도까지만 설계된 상태였고 이제 현재 최종적인 건축까지 다 나오기 870원 설계가 완료된 거예요. 중액을 인수위에 보고할 때 810억을 했는데 그 예산 부분이 전년도 예산 심의에서 없었던 부분이에요. 예산을 반영 안 했으니까 예산이 지금 그 정도 더 간다고 하고 그거는 타당성이랑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보거나 말씀을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시니까 이걸 하게 되면 행안부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간은 6에서 10개월, 예산은 2억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거는 언제쯤 하냐? 매년 3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9월인데 이미 준비기간이 끝났습니다. 2달 정도 서류를 미리 만들어야 돼요. 내년 1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재원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볼 수. 이거 지금
추진한다 할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타당부 제조사 꼭이 그 중앙원 따지면 KDI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심도 있는 타당 제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 뭐 답변 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번의 토론으로 인해서 곧바로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추진하거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경시가 정책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패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현장에 참석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프로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주울산은 우리 문경의 핵심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핵심 자산인 우리 주울산을 훼손해서 케이블카를 건설한다. 경제성이 전혀 없는 케이블카 건설은 안 됩니다. 지금 즉시 전면 백지화하고 케이블카를 배치할 수 있는 대안 사업을 제시하는 논의를 우리 문경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안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케이블카는 절대 안 됩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문제를 떠나서 현재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미래에 우리 후세들이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42개 되는 케이블카 수익을 내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미래 후세들에게 짐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 케이블카 사업은 주목구구식이었습니다. 반드시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고 막아야 합니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